복덩이 자식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이 중에 유독 그 자식을 낳고 나서 집안이 일어나면 그 아이를 복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 복덩이 딸아이가 결혼하면 집을 떠나면서 아이의 복이 달아나니 그 아이 옷을 장롱 속에 꼭 간직하고 보내라는 등의 속설이 있습니다. 이처럼 복 있는 자식이 시집을 가게 되면 가세가 기울기도 하는지요. 그런 자식이 있다면 대릴사위로 들여서 같이 사는 방법은 어떤지 스승님의 지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복 있는 딸을 둔 분들은 시집 보낼 때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속설이 맞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 복 있는 딸을 두었다면 시집 보낼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복덩이 딸을 두었을 때 보십시오. 그 시집을 딱 보내면 정말 이 친정의 복을 가지고 가는 예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시집 가서 잘 사는 만큼 친정에 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 복덩이가 시집 갈 때는 이렇게 참 뭐 물품을 놓고 가게 한다든가 옷을 벗어놓고 가게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힌트를 드리면 복덩이 시집 보낼 때는 이 겉옷부터 속옷까지 양말까지 쫙 입혔다가 다 벗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보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옷은 빨지 말고 장롱 안에 최소 3년은 넣어놔야 돼요. 빨지 말고. 아니 3년 아니라 7년을 넣어놔도 관계없어요. 근데 최소 3년은 빨지도 말고 그대로 장롱 안에 넣어놓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시집을 보내야 됩니다. 그래야 친정의 기운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보면서 그 사례들을 봤는데 정말 복 있는 딸이 시집을 가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위나 그 사돈댁은 잘 되는데 이 친정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신빙성이 있는 설화들이다.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복덩이 딸이 있다.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막 집안이 일어났고 딸을 낳고 나서 모든 일이 잘 됐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았고 정말 축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. 그러면 이 딸에 대한 축복의 기운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럴 때 이 딸이 커서 시집 보낼 때는 절대적으로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빨개를 홀딱 벗겨가지고 그 머리부터 아래까지 홀딱 벗겨서 장롱 하나에다 잘 넣어놓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서 보내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대릴사위를 얻으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축복받은 딸을 그 며느리로 맞는 집안이라든가 아내로 맞는 사람은 절대 대릴사위 짓을 안 합니다. 옛날 속담에 껍보리 3마리라도 뭐라고 했죠? 처갓집 신세 안 진다.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껍보리 3말만 있어도 처갓집 살이를 안 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. 그처럼 복덩이 아내를 얻는 남자는 처갓집 생활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? 아내를 얻는 순간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지 절대 처갓집에 매달리는 짓을 안 한다. 아무리 복덩이 딸을 집에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다. 데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복덩이 딸을 두었을 때 대릴사위를 얻는다? 어렵습니다.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.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잘 돼서 성공해서 처갓집을 좀 잘 도와주라고 해야죠. 우리 복덩이 딸을 데리고 가니 네가 성공하거들랑 은혜 잊지 말고 처갓집에 잘해라. 차라리 이렇게 부탁하는 게 낫다.
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정말 복덩이 딸이 있다면 반드시 복덩이 딸인지 저한테 상담을 해보시고 제가 오케이 복덩이 딸이다 결제를 딱 하면 홀라당 제가 아주 좋은 말을 쓰겠습니다. 좋은 옷을 며칠 동안 입힌 다음에 다 이렇게 참 깨끗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갈아입혀서 보내라는 뜻입니다. 그게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장 쉽고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방편은 그 시집을 보내면 보통 그 바로 요즘에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살림 내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그 결혼을 시킨 다음에 처갓집에서 최소 7일 정도는 먹고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살림 나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어요. 사위를 얻었어. 그러면 딸하고 사위를 처갓집에서 최소 7일은 먹고 재워주면서 출퇴근도 시키고 먹고 재워주면서 좀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7일 정도는 이렇게 처갓집에 살게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두 번째 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방법이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그리고 이제 더 완벽한 방법, 이거보다 더 파워 있고 더 완벽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. 궁금하지 않습니까? 더 완벽하게 기운을 주지 않는 방법. 그것은 이제 그 시집 보낼 딸 말하는 거예요. 이 딸 속옷, 겉옷 한 벌하고 사윗감, 이제 그 남자 사윗감 속옷을 뭐 겉옷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. 속옷을 한 벌 달라고 해서 이 딸하고 함께 이 옷을 이렇게 보자기 같은 데 쌉니다. 싸가지고 친정집에다 이렇게 보따리에 싸서 장롱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. 장롱 안에 넣어놓고 절대 이 사실을 친정 어머니나 아버지는 알아도 되지만 제3자한테 노출하지 말아야 돼요. 이 비밀을 제3자한테 노출하면 안 됩니다. 노출하지 말고 비밀을 지키고 친정 그 장롱 안에 잘 넣어놓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것은 친정의 기운을 1%도 주지 않는 방법이기는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어떤 단점일까요? 궁금하지 않아요? 그 장점은 친정의 기운을 1%도 주지 않는 방법이기는 한데 사위 출세운이 좀 약해집니다. 왜냐하면 여기에 묶어놨기 때문에. 사위 출세를 전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출세운이 좀 약해진다. 그만큼 기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세운이 약해진다.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딸이 마음껏 사위 만나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고 친정을 꼭 지키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친정의 에너지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. 친정의 복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대신 사위가 출세운이 좀 약하다. 이건 감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방법은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건 판단해서 그 법을 잘 쓰면 됩니다. 근데 첫 번째, 두 번째는
사유한테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. 근데 세 번째 방법은 상대성으로 완벽하기는 한데 상대성으로 단점도 있다. 이런 걸 참고하시고 바르게 행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이 이 호기심 나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건 지혜롭게 잘하란 얘기지 꼭 이 방법을 쓰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. 복덩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기가 태어나고 집안이 막 부강해지는 거예요. 막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막 운이 트이고 집안이 그 아이 낳고 나서 많이 성장하고 일어났다. 좋아졌다. 이건 1차 복덩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주 오행을 풀었더니 오행에 큰 나쁜 살이 없고 오행을 잘 갖추었으며 기본적으로 식복제복이 들어있고 오행을 잘 갖추었을 때 복덩이 팔자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그리고 세 번째,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부모한테 있죠. 이렇게 크게 못된 짓도 안 하고 크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이렇게 큰 무리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죠.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호흡도 맞추고 기본적으로 상생을 이루면서 무리 없이 잘 성장해 주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아이가 바로 복덩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 번도 속 안 쓰야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. 제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. 전체적인 흐름이. 이런 경우에 복덩이라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.